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상당수는 광주 전남 지역에 사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3박 5일간 여행을 다녀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충북 도민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충북에서도 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수습 지원 준비를 마쳤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여객기 꼬리 부분과 함께 주변에는 여객기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착륙을 시도하다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구조됐고 대부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25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일단 폐쇄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른 오전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청주공항에는 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비행기가 만선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승무원분들도 좀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한국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주변 풍경 상황대로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만나러 제주도로 출발하기에 앞서 서로 걱정하는 전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가도 되냐고 물어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서 그래도 좀 불안하기는 해요. 사고 이후 충청북도는 구조 장비와 인력을 준비하며 수습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무엇보다도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면서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 탑승자는 대부분 광주와 전남 지역 연고자로 파악되고 충북 도민 가운데 탑승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여객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착륙 바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안과 비슷한 규모인 청주공항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청주공항에서도 대만 타오이안 공항으로 가려던 여객기가 이륙 과정에서 조류와 충돌해 회항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이번 사고 비행기의 탑승객들은 상당수가 광주 전남 지역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끼고 떠난 3박 5일의 여정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해외여행. 크리스마스를 끼고 수요일에 출국해 일요일에 귀국하는 3박 5일의 짧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다리는 이들에게 전해진 건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단장 집인데 칠로 와갖고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계속 보고 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더라고요. 퇴직 뒤 첫 해외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된 고인의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고등학생 형제, 초등학생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니한테 언니가 기다리는 사람이 상황이 목포와 화순, 담양, 전남교육청에서 단체 혹은 개인 여행을 떠났던 전현직 공무원들도 귀국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오늘 이렇게 큰 사고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사실 병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습하는데 부상자나 혹시 생존자가 있나. 기다리던 가족의 귀국 대신 사고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희생자 신원 확인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로 전하기 어려운 참혹한 슬픔이 연말을 휘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로 무안공항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기적적인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탑승자 가족들은 TV뉴스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적인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창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에 여객기 탑승객의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도 해보고 사망자 명단이 전광판에 뜨자 확인도 해봅니다. 한 탑승자 가족은 가족 여행을 떠났던 아들과 며느리, 9살 손자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봅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 꾹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밝은 모습으로 부부 여행을 떠났던 딸과 사이. 어머니는 잘 갔다 오겠다던 딸과 사이 얼굴이 아직도 아른거린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도 아니기를 바랬죠. 딸하고 사이를 한꺼번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부부 여행을 떠났던 언니와 형부가 부디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탑승자 가족들은 아직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마지막까지 기적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하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TV 뉴스에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공항 곳곳에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고 수습 상황을 알려주는 브리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자 신원에 대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 가족들의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또 제주항공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신원 파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유가족 희생자들 지금 유전자 검사를 더 빨리빨리 해서. 기적을 바랐지만 절망적인 소식만 전해졌던 무안공항은 하루 종일 눈물바다를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모델로 국내에서 101대가 운항 중입니다. 또 노선은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을 오가는 노선으로 운항 시작 21일 만에 이 같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과 태국 방콕으로 가는 신규 국제선 노선의 정기선 운항을 시작한 건 지난 8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등 주 4차례 무안 태국을 운항했습니다. 지역 여행업계에서는 무안 태국 노선은 취항 이후 평균 90%대의 높은 탑승률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고 이번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189석 좌석 중에 17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탑승률이 좋았어요. 12월은 탑승률이 좋았어요. 100% 탑승이 단속 만석이었잖아요. 그걸 나간 거는. 사고 당시 여객기는 당초 태국 현지 시각 오늘 새벽 1시 30분에 방콕을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예정 시간보다 30여 분을 훌쩍 넘긴 뒤 착륙하는 과정에서 대참사가 났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가 2009년 8월 제작한 보잉 737-800 모델로 올해로 제작 15년째가 됐습니다. 2017년 2월 이후 제주항공에서 운항을 시작했으며 제주항공 측은 별다른 사고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항공기술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 101대가 운항 중이며 앞서 중국과 미국 등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전에 새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착륙하기 전부터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항공기가 무안공항으로 진입하는 순간 오른편 날개 쪽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항공기는 바퀴가 내려지지 않은 채 활주로에 동체로 착륙하면서 불꽃을 일으켰고 수백 미터를 미끄러진 뒤 방벽에 부딪힙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목격자는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부터 커다란 폭발음을 수차례 들었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내리기 전에 보통 그러니까 내리기 전부터 무슨 쾅쾅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어디서 소리 나지 하면서 밖에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오고 있더라고요. 사고 항공기가 정상 착륙 활주로가 아닌 애초 착륙하려던 방향의 반대편, 이륙 방향으로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비행기 회전 다시 돌아서 이제 착륙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회전 방향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인근 공원에서 낚시를 하던 또 다른 목격자는 사고 항공기가 새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친구가 이제 갑자기 하늘 보러 가더니 하늘 봐봐야 새트 겁나 많다 하는데 거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행기가 그 제주 비행기 맞아요. 그 비행기가 네. 거기를 뚫고 지나갔어요.
지상으로 내려온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를 달리다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진천군 이월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7일 전국 산란계 일제 검사를 통해 해당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됐고 최종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북도 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달 음성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농장에 사육 중인 산란개 16,000마리는 처분 작업을 마쳤고 반경 500m 이내 토종 땅 농가 3곳도 예방적으로 매몰 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과 도내 산란개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이는 한편 농장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부탁한다고 한 발언으로 비판에 올랐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그제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3주년 법요식에 참석해 구인사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 절차에 들어간 윤 대통령에 대해 일부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영한 지사는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이후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7일 회장인 김영한 지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불법 탄핵이라며 이번 사태로 금융시장이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제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는 한덕수 대행은 내란죄 공범이라 탄핵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시장을 위기로 내몬 장본인은 야당이 아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전국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용현 전 장관 기소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시국에서 한가하게 임명권이 있는지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 9명이 완전체로 재판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로 위 자율주행처럼 바다에서도 자동 조종 기능을 장착한 배가 늘고 있습니다. 긴 항해를 하는 어민들의 피로감은 덜어주지만 한편으로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최항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침수 중인 선박에 구조대원이 올라탑니다. 승선원 18명은 안전하게 대피했고 배도 침몰 전 육지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이 선박은 자동 조타를 켜놓고 조름 운항을 하다 갯바위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자동 조타는 배를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돕는 안전 장치지만 오히려 사고를 부른 겁니다. 속도를 맞춰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배는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현재 여수 관내 낚시어선 417척 중 3분의 1은 자동 조타를 설치해 운항 중입니다. 배에서 하루 종일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긴 항해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친다거나 할 때 핸들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 조타하기는 무리가 오니까 자동 조타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렇게 배가 그대로 가주니까. 바다에서 나는 사고 중 3분의 1은 운항 부주입니다. 대부분은 앞을 보지 않고 운항하다 발생한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해경은 전방주시 태만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 조타라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합니다. 운항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자동 조타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항자는 반드시 시각과 청각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경은 자동조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달부터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어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의혹을 보도한 MBC 충북 김대웅 기자와 신석호 영상기자가 올해 충북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 언론인 클럽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로 정우택 당시 국회 부의장은 공천이 취소됐으며 뇌물수수와 무고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김재옥 충청일보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도정 10대 성과를 발표하고 의료비 후불제를 비롯한 과감한 혁신 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어 주목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러 논란이 있던 당산공원 벙커와 오송역 선화공간은 유휴자원을 업사이클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전부 개정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했다고 자평하고 경제성장률 최하위권을 기록했지만 경제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혀 근거 없는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청주시 새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를 마쳤습니다. 청주시는 철거업체를 정해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까지 건물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주병원은 장기간 퇴거에 불응하다 자율 이전에 나섰지만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받았고 연말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청주시가 새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함에 따라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했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52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별 후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줄고 있던 충북의 출생아 수가 7월 이후 넉 달 연속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7% 늘었던 충북은 올해 들어 출생아 수가 1.8% 감소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는 연말까지 지난해 출생아 수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오송읍 일원 상수관로 세척 작업을 마쳤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3주 동안 7억 원을 들여 오송리와 봉산리, 동평리 등 상수관로 26km를 세척했습니다. 청주시는 세척 후 탁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오송 2산업단지에서 탁수 사고가 잇따르자 주변 지역 세척 작업을 벌여왔으며 산업단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천시가 새해 행정조직을 개편합니다. 제천시는 정원 규모를 1,215명으로 유지하면서 미래성장국과 도시정원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였던 도시성장추진단은 폐지했습니다. 미래성장국에는 미래정책과와 한방천연물과 도시정원과 등 5개 부서가 배치되며 미래정책과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청년과 외국인 정책 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임대업을 시킨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해당 대부업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고액의 빚을 진 채무자 5명에게 건물을 매입한 뒤 세를 놓으라고 부추겨 채무자들이 임대업에 뛰어들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